여러분, 지금 중국에서는요, 코로나19의 확진자가 10배씩 늘어나니까 이게 도시마다 봉쇄령이 지금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하루 확진자가 한 300명 됐다면 지금은 한 3,000명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코로나 제로 정책을 썼잖아요. 코로나가 발생하면 어떤 도시든지 그냥 봉쇄를 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도 그 도시를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하고요. 그 도시 안에서도 아주 최소한 먹거리를 살 수 있는 인력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도시 봉쇄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 봉쇄 조치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제가 줄줄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중국 최대의 기술 성지라고 이야기하는 선전. 선전은요, 쉽게 말하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술들이 다 모여있다 이야기할 만큼 중국 최대의 기술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 도시가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봉쇄령에 들어갔습니다. 인구가 1,700만 명이나 됩니다. 인구가 1,700만 명. 게다가 선전은 경제 수도라고 이야기할 만큼 말입니다. 이게 생산의 중심지요, 기술의 중심지란 말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봉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시장의 충격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말입니다. 봉쇄를 하자마자 여러 공장들이 생산을 중단해야 됩니다. 공장이 셧다운 되니까 말입니다. 문제는 선전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상하이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상하이도 지금 이대로 가면 지금은 낮은 단계의 봉쇄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좀 더 가면요, 높은 단계의 봉쇄령으로 갈 수가 있고요. 이미 이 창춘이나 지린이나 옌지는요 이미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봉쇄령을 내리면 말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당연히 중단되고요. 물, 연료, 가스, 통신, 식량업종 이것을 제외하고는요 전부 생산활동을 멈춰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공급망 차질이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코로나 제로 정책에 의한 도시 봉쇄령은요 그냥 스탑입니다. 스탑. 마비입니다. 마비.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 내에 어떤 경제에 문제가 없을까? 당연히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전만 하더라도요. 아이폰을 생산한 대만의 폭스콘 공장 가동 지금 셧다운하고 있습니다. 대만 유니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기도 마찬가지 애플이나 인텔에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대만 업체 중에 썬플렉스라고 20일까지 공장 가동을 중단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 생산이 중단되는데 타격은 전 세계가 받는다. 미국의 경제 타격은 당연하고요. 그 넘어서 세계 경제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지린성의 창춘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타 자동차나 폭스바겐이나 아우디 이런 회사들하고 합작한 공장들이 16일까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지요. 이런 타격들이 여러분 결국은요 작은 것이 여럿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힘을 발휘를 하거든요. 생산 중단이 조금 일어나는 것이 여럿이 모이면 이게 충격은 훨씬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게다가 도시 봉쇄령 자체가 워낙 폐쇄관리 시스템이니까, 폐쇄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은요, 경제가 아예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세계 공급망에 혼란을 부추길 수밖에 없고요. 혼란이 커지면 커지는 만큼 말입니다, 그 충격의 도는 어마어마해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지역들 말입니다. 선전이나 상하이, 창춘, 지린, 연지, 여기에 있는 지역들, 도시가 적은 도시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선전이나 상하이 같은 경우는 엄청난 대도시고요. 선전이 1700만이니까요. 뭐 창춘도 적지 않습니다. 900만이에요. 지린도 411만이고요. 연지도 400만입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많은 제품들을 생산해 왔지만 그 생산도 못하는 그런 봉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도시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 물류 대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상하이 공장에 대한 상하이 항구에 대한 폐쇄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라서 아마도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의 영향 엄청나게 미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과연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전망했던 것보다가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 당연히 있습니다. IMF가 전망하는 것은 세계 경제가 2020년에 4.4% 정도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이거 낮춰잡기로 했거든요 이미. 그런데 중국의 어떤 도시들의 봉쇄령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면 날수록 경제 전망은 더 하향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홍콩 정시에서 항생 테크 지수라고 있습니다. 항생 테크 지수가 11.03%가 떨어졌겠습니까? 11.03%. 전거래일을 대비해서 11.03%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낙폭이 떨어진 것은요 2020년 7월 1에 없다 이거예요. 그때가 처음 도입됐는데 그때 이후로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 선전에 대한 도시 봉쇄령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제대로 일어나겠느냐 이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중국 정부가 지금 제시한 목표치 5.5%도 이것도 무리하다고 하거든요. 실제 말입니다, 중국 당국에서는요 5.5% 안팎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것도 도전적인 목표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전적인 목표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도전적인 목표라는 것은요 결국은 경기 부양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경기 부양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도시봉쇄령까지 이렇게 줄줄이 내려지면 이게 뭐 경기를 부양하고 싶어도 부양할 수가 없는 처지로 몰릴 수가 있잖아요. 안 그래도 5.5%라는 숫자는 이게 높은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중국은요 적어도 6% 이상을 성장을 해야 되고요. 5.5%라는 안을 제시한 것은 실업자가 늘어나지 않는 그런 수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거보다도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말입니다, 전 세계 경제기관들은요 중국이 5.5% 생산 못할 거다, 성장 못할 거다 이렇게 이미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KDI 국책 개발 기관이거든요. 국책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5.3% 잡았습니다. 5.3%. 중국 국가가 잡은 5.5%보다 적잖아요. 비치는 5.2%, 세계은행은 5.1%.
JP 모건 체이스는 4.7%입니다. 심지어 노무라 증권은 4.3%거든요. 이렇게까지 최악으로 지금 세계 경제 기관들도 이렇게 잡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결국은 중국의 침체가 이미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인데 도시별로 줄줄이 봉쇄 요령을 내리면 그 충격의 도는 훨씬 커질 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경제 괜찮을까요? 우리는요 중국의 수출 비중의 25%가 넘습니다. 홍콩 비중까지 다 합치면요. 홍콩으로 위에서 수출되는 거 이거까지 다 합치면 적어도 말입니다. 여러분 전체 수출 비중은요 30% 가까이 됩니다. 30%가 넘을 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작년에 중국이 엄청 성장을 했다가 지금 8.1%까지 성장했다가 5.5%까지 낮춰 잡았는데 이것보다도 더 내려간다고 하면 어떠한 경기 부양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경제에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중국이 이제는요 부품도 직접 만들어내고 중간 제품도 직접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발전해 가고 있었는데 성장률까지 이렇게 떨어지면 비싼 한국 부품보다가 한국 중간재보다가 중국 내에서 값싼 부품이나 값싼 중간재를 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큰 위기가 옵니다. 저는 세계 경제에 못지않게 중국 경제가 무너지는 것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한국 경제의 불행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말입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 이거 왕창 낮춰야 되거든요. 너무 큽니다.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15%입니다. 수출 의존도가. 그런데 중국의 의존도는 그거의 2배입니다. 30%예요. 홍콩 우회 수출까지 따지면 이거 빨리 줄이지 못하면요. 맨날 중국 입김에 놀아나는 것은 당연하고요. 또 심각한 최악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명심하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바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지금처럼 중국 경제가 감기가 들면 우리는 몸져 눕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너무 종속적인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굉장히 어려워지겠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의 악재는 계속 넘쳐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중국의 악재는요. 안 그래도 지금 건설사들의 어떤 부실 때문에 중국 경제가 뒤처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여기에 도시별로 줄줄이 이렇게 봉쇄령까지 내려지면 그 충격의 도는 점점 커지고 그 커지는 충격의 어떤 도를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은 수출을 다변화해서 막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 굉장히 깊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 해외 변수가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가서 안타깝죠. 저도 그렇습니다.